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 바로 이 대목,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이 지금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감세해주겠다는 말보다도 더 감사한 말이 없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중산층 이상 좀 돈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기본 정강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세입니다. 지금 6.3 대선, 우리나라도 대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정책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라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세금입니다. 공화당은 세금 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업들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럼 남는 돈으로 또 투자할 거 아니냐? 그럼 미국 경제 살아난다. 그것이 공화당의 감세 주장이고요. 그럼 공화당이 100% 옳은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부가 한쪽에 좀 편중돼 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투자한다고 전제도 없고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좀 신선한 층으로 돌릴 필요도 있고 또 미국의 빈익빈 부익부 이 복지 문제도 좀 심각하다.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다. 미국 길거리 다녀보면요. 거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홈리스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자. 세금을 더 많이 걷자라는 데 방점이 찍힌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공화당과 비교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정부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메인 골은 정부 재정 지출을 좀 늘려서 좋은 데 쓰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층에도 쓰고 인프라도 만들고 특히 바이든의 정책 중에 우리 IRA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돈 몰아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반도체 칩스법 같은 거 있죠. 여긴 정부가 돈을 줘서 외국 기업들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 돈을 주면서 외국 기업들 끌어들이냐? 낙후된 미국 산업을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거기는 정말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충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돈이 없잖아요.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특히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거는 일반 기업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본 관행,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버는데 경제적 보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 도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느 게 옳은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시각에서 볼 때는 있는 사람한테 돈이 몰려 있으면 새로운 산업은 잘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을 좀 흔들자. 전기차, 재생에너지, 또는 풍력, 에너지 이런 것은 정부가 마중물을 좀 둬서 산업을 일으키자. 이렇게 한 게 바로 바이든의 칩스법이고 또 바이든의 IRA법인데 그런 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좀 더 걷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바이든의 민주당, 아니 바이든뿐만이 아니죠. 민주당 정부는 한결같이 증세, 그 다음에 또 공화당은 한결같이 감세인데 트럼프는 그 중에서도 공화당의 감세주의자 중에서도 특히 심하죠. 아주 대대적으로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문제는 감세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람들은 경제학적으로요, 레프 이론이라는 것을 꺼냅니다. 레프 시어리.
자, 래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제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우리 플라자 합의를 도출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 레이건 대통령 때도 그때도 무역 적자가 심해서 결국 다른 나라 환율을 건드려서 경제를 간신히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도 트럼프 못지않게 세금 깎아주는 대통령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공약은 지금 레이건 대통령을 승계 또는 확대 증폭, 뻥튀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세금 깎아주겠다.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전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돈을 많이 썼거든요. 정부 예산 지출을. 그러니까 나는 세금 안 걷고 오히려 깎아줄게 하면서 미국 민심이 레이건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그때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이름에다가 노믹스라고 붙여준 게 이때가 최초입니다. 아주 확연한 박양이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다른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되는 세금도 확실히 많이 깎아줬단 말이죠. 영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인데 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를 펼 때 경제학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플러스 이코노믹스라는 레이건 경제학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 최측근으로 모시고 다닌 사람이 레퍼라는 사람인데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이 양반이 레퍼 커브라는 것을 고안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레퍼 커브, 레퍼 곡선이라고. 뭐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또는 인터넷에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한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레퍼 곡선이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거든요. 레퍼 곡선의 하나의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면 세율을 낮추면 세금은 더 거친다 라는 아주 혁명적인 논리였습니다.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덜 거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금이 더 거쳐요? 그 레퍼 곡선이 정말 마법의 커브입니다. 자, 이 레퍼가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는 기업인들이 어차피 돈 벌어도 세금으로 나가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런 논리를 개발한 겁니다. 그걸 실증적으로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세금이 아주 많으면 기업들이 아예 투자 안 해요. 그러면 낼 세금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요, 법인세라는 것이나 또 개인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내는 세금이거든요. 기업 활동을 안 해서 소득이 없는데 낼 세금이 없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이런 것은 세금이,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세금 안 내면 집 뺏겨요. 압류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근로소득세, 실업자나 아니면 저소득자 세금을 어떻게 걷어갑니까?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래퍼라는 경제학자는 기업이 낼 세금이 없다, 아예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안 걷어가면, 세율을 낮춰주면 세금 부담이 없네 하고 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기업의 법인 소득, 당기 순이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은 낮아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러니 래퍼 곡선의 이론에 따른다면 세율을 내리면 세금이 더 거친다. 이 대목을 레이건 대통령이 매일 밥만 먹으면, 제3자들하고 밥만 먹으면 Do you know 래퍼 theory?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설명들을 하고 다니까 저도 그때 초년병 기자 시절이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말하는 래퍼 곡선이 하도 신기하고 재밌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신문 칼럼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래퍼 시어리 하면 그냥 레이건이 래퍼인지 래퍼가 레이건인지 헷갈릴 정도로
레이거노믹스는 한마디로 래퍼노믹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구상을 트럼프는 확대 정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깎아줘야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 제조업이 살아난다. 그런데 이 래퍼 곡선이 맞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좀 시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엉터리 이론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세금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100% 세금을 걷다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라면 생긴 법인세에, 법인 소득에 100%를 다 걷어가면 진짜 그때는 투자 안 하겠죠. 기업 활동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법인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 내고 나도 세후 소득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잘 작동 안 한다는 이 반론도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세계에는요, 자연과학하고 달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공리 같은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래퍼 곡선이 상징하는 바, 또 어느 부분에서 맞는 대목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은 상당히 그 방점을 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래퍼 제곱, 세금을 깎아주면 무조건 기업이 소득이 늘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 정부도 잘 되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 정부 재정이 펑크 나잖아요. 그런데 래퍼 곡선이 맞다고 해도요, 1년, 2년 투자하면 그 투자가 기업의 이득으로, 법인 소득으로 들어오는 데는 타임래그,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하는 시차 때문에 기업이 낮아진 세금 속에서 투자를 해서 세금을 뒤늦게 내는 데는 몇 년간의 시간에 타임래그가 있으니까 그때 적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대목이 공화당의 그동안의 하나의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해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요, 꼭 다른 나라를 조지겠다는 물론 다른 나라를 조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살린다는 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세금 예산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요, 다른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이 들어오면 미국의 재정 수입이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으로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꾸려가면 되니까 몇 년 동안 미국 사람들에 대한 세금,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도 관세로 가지고 가겠다. 지금 벌써 관세는 상호 관세가 90일이 유예가 되어 있지만 보편 관세나 품목별 관세는 지금 관세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미국 정부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과연 미국의 기업들 또는 고소득자 깎아주는 세금을 다 만회할 수 있느냐, 다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또 다른 문제죠. 어쨌든 트럼프의 구상, 청사진 자체로 보면 우선 미국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관세로 벌어들인, 외국으로 벌어들인 세금으로 그것을 벌충한다. 그리고 2, 3년 지나면 미국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또 제조업 경쟁력 살아날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도 해소한다. 이런 구상이란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내년도 새해 예산안 엄청난 적자 3조를 전제로 한 예산안을 지금 짜놨습니다. 그게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무디스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책 없이 왜 트럼프는 저런 무모한 짓을 하지?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텐데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실현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몰라요. 한번 가봐야 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누가 감히 성공 실패를 예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장난으로 일시적인 기분으로 이런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감세 정책, 또 그다음에 관세, 국내 기업은 세금 깎아주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재정 적자는 외국 기업한테 관세 때려가지고 벌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정 적자를 다 벌충 못하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가 안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란 보고서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국채를 매각할 거야. 강매를 시킬 거야.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국채 강매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 환율 폭탄. 자, 미국의 달러 가치 너무 높아. 다른 나라 통화 가치 좀 높여라고 해. 그러면 다른 나라 환율이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이 종합 패키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는 트럼프의 모든 구상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측면, 환율은 환율대로, 관세 폭탄은 관세 폭탄대로, 또 트럼프 감세는 감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해소한다는 그 전략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만 받아들이니까 트럼프는 즉흥적이야. 도대체 저러다가 미국 망치지 않겠어? 이렇게 우려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종합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 입법 절차를 과연 제대로 밟아 나가느냐, 또 다른 나라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요. 자, 지금 요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입법이 곧 지금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만든, 말로는 규제법이라지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육성법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트럼프 감세를 얘기하다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등을 사면서 그것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코인을 발행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잖아요.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가상화폐 세계의 기초통화로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육성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요, 미국 국채가 팔려거든요. 자동으로 팔리잖아요. 사가라 안 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만큼 미국 국채가 팔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도 팔리잖아요. 그럼 중국에 지금 무역 흑자로 달러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서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오네? 그러면 그것을 미국의 재정 적자를 땜빵 시켜주네요? 그러면 미국의 감세, 미국 내국인들한테 세금 좀 깎아줘도 재정 적자가 생각만큼 안 커질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곧 미국 감세 정책이고, 그것이 또 관세 정책이고, 국채 해소 전략이고, 턴키 베이스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감세안, 트럼프는 왜 이렇게 세금을 무작정 깎아주려고 하느냐? 무작정이 아닙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세 안에 얽혀있는 트럼프의 위대한 구상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것을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또 시장이 발작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 속보를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